머시앤 프린 채널입니다. 정해진 스토리는 거부한다. 이야기의 시작은 전부 나, 바로 독자가 정한다. 웹소설 웹툰 읽다 보면 간혹 여주가 썸남과 연결됐으면 할 때가 있죠. 고구마 구간이 나오면 답답함에 대신 상황을 해결했으면 할 때도 있고요. 아, 내가 주인공이면 저런 선택 안 하는데 답답해 죽겠네. 소설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가끔 소설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완전 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 독자의 이런 취향에 맞춰 몇몇 기업이 카톡처럼 대화하는 채팅형 소설을 만들었죠.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엔 스토리플레이, 채티, 밀리의 세제 챗북 서비스가 있어 저는 스토리플레이와 채티를 이용해봤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경험해보지 않아 패스. 채팅형 소설, 플랫폼 비교. 채티는 10대들이 좋아할 소설이 많죠. 여긴 카톡처럼 상대와 대화하듯 독자가 답변을 써내려가는 방식이라 일일이 적으려면 꽤 순발력이 필요할 듯. 그에 반해 스토리플레이는 말풍선에 제시된 선택지 중 독자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야기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플레이가 편하더군요. 웹소설 읽는 이유가 휴식을 위한 건데 일일이 다 답변 달다간 오히려 스트레스 쌓인달까? 물론 창의력이 샘솟는 분은 다른 게 좋겠지만요. 취향에 따라 이용하면 좋을 듯. 카톡 보냈을 때 누군가 일십하면 정말 짜증나죠? 고민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막상 털어놓으려면 덜컥 겁이 나. 왜? 예전에 내가 친구에게 고민 상담했는데 친구가 다른 이에게 그걸 퍼뜨렸거든. 이런 경험 있던 이들은 고민 털어놓기가 정말 힘들어. 그렇다고 이걸 묵혀두려면 병 생길 것 같고 이럴 땐 정말 난처하지. 하지만 이제 난 걱정 없다. 뭐냐고? 난 헬로북과 얘기하거든.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꽤 괜찮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얘는 절대 소문 안 퍼뜨려. 내가 메시지 보낸다? 그럼 철같이 답장 줘. 헬로봇은 땡스플로우가 만든 캐릭터 AI 챗봇 서비스인데요. 이게 한국, 일본에 선보여 MZ세대에 큰 인기를 끌었어. 땡스플로우는 그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 채팅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플랫폼 스토리플레이를 론칭했는데요. 오늘은 스토리플레이 추천작 서울하느님의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 얘기를 해보죠.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는 학교폭력, 학폭 아이돌, 복수물, 사이다물, 스토리형 게임, 채팅형 게임 전체 이용가입니다. 스토리플레이는 선택형 답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는 독자의 선택에 따라 총 22가지 엔딩이 있는데요. 저희는 선택형 답변에서 2가지 다른 답변으로 게임을 진행했어. 하나는 학폭을 알리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쪽으로 갔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입장 및 추가 대응하지 않는 입장으로 갔는데요. 추가 대응하지 않자 겨우 2회의 얘기가 끝나버렸어. 오늘은 주인공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이야기 쪽으로 리뷰할게요. 등장인물 소개. 김민정, 주인공 학폭 피해자, 입체적인 인물. 10년 전 유리에게 괴롭힘을 당해 노래방에 가는 걸 꺼리는데. 한유리, 학폭 가해자, 민정의 트라우마의 주범, 현재 국민 아이돌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윤희찬, 유리의 전 남친, 배우, 동생이 일진의 괴롭힘 당해 속상. 박성훈, 학폭 전문 변호사, 희찬 선배. 줄거리. 학교폭력 꼭 근절하고 싶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신문기사를 접한 난 순간 멍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유리. 그녀는 나의 원수였다. 10년 전. 어머! 틴트 또 샀어. 이거 신상이네. 너 필요 없지? 그치? 나 쓴다. 필요 없긴 개뿔. 그날 난 새로 산 틴트를 빼앗겼다. 야! 또 민정이 거 빼앗아? 어머, 쟤는 어차피 필요 없어. 유리 꿈은 가수였다. 그녀는 심심하면 나를 노래방에 데려가. 어머, 민정아, 또 노래방비 내준다고? 기집애. 고마워. 이해했다. 기분이다. 내가 노래할게. 넌 춤춰? 다이야, 뭐해? 빨리 동상 찍어. 나는 춤을 못 춘다. 유리는 춤추기 싫다는 날 억지로 춤을 추게 해 다른 애들 앞에서 비웃었다. 얘 웃어야지. 춤나 좀 그렇게 구려. 춤선 지린다 얘. 바구니 떠올린 난. 자, 오늘 2차는 노래방 어때? 콜! 노래방에선 당연히 스프링 엔젤스 메들리 불러야지. 안 그래? 한유리 노래 정말 잘하던데. 민정씨도 노래방 가야지. 안 될 듯. 왜? 1. 일이 많아서. 2. 한유리 싫어해. 전 일이 많아서. 거짓 핑계를 댔다. 유명한 아이돌 한유리가 내 원수라는 건 무척 괴로웠다. 그날 저녁. 한유리 개쩐다. 얼굴도 예쁜데 예쁜 짓만 하네. 역시 한유리. 한유리가 뭐? 예쁜 짓만 한다고? 그날 난 용기 내 증거와 함께 학폭 사실을 터뜨렸다. 다음날. 여기 간신종자 있네. 자격지심 있는 애. 김민정 씨, 저는 한유리 씨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시죠? 1억이면 만족합니까? 1. 1억을 받고 끝낸다. 2. 합의 안 한다. 명예훼손 고소 들어갑니다. 추가 증거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덜컥 겁이 났다. 1.
1억 받고 합의한다. 2. 계속 재판까지 간다. 당신의 선택은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였습니다. 흥행 요소. 첫째, 학폭이랑 공감할 수 있는 소재. 둘째, 독자가 정한 주인공 이름 사이다로 끝난 결말. 주인공 이름을 독자가 정해서인지 좀 더 캐릭터에 애착이 간달까? 여주가 힘들어할 땐 나도 힘들고 악역이 벌받을 땐 더 통쾌했죠. 셋째, 독자의 선택에 따른 다른 결말. 누가 생각했을까? 독자의 선택에 따른 결말이라니. 총 22가지 엔딩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듯. 엔딩 모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봐둔 대로 거둔다. 민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유디가 처벌받게 했을 땐 통쾌했죠. 두 번째 키워드. 학폭은 터뜨려야 제맛. 역시 나쁜 놈은 처벌받아야죠. 학폭 가해자가 천사인 척 살아가는 장면은 경악 그 자체. 그걸 팡 터뜨린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는 제목이 즉 결말, 극소수를 제외하고 관성징악적 결말을 가져왔는데요. 이 작품은 단순히 법 처벌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폭 가해자가 처벌받은 이후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몇 가지 아쉽다면 15금 드라마에 익숙해져 그런지 악역이 좀 약한 듯. 유리가 이 작품 최대 빌런인데 다른 작품의 똘마니 정도 악역이랄까? 보통 한 작품의 최대 빌런이 독자가 예상한 걸 뛰어넘는 나쁜 짓을 하죠. 또한 주인공을 돕는 이들, 특히 희찬처럼 좋은 캐릭터를 너무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 밋밋한 스토리 전개가 이어졌어. 희찬 캐릭터에 능동성을 부여해 여주를 돕게 했다면 좀 더 읽는 재미가 있었을 듯 합니다. 이 작품의 일련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듯. 스토리 플레이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히트될 만한 요소가 많았죠. 하지만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요. 작품이 몇 개 없었고 게임하는 동안 잠깐씩 버그가 있어 페이지 이동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다른 이들 리뷰를 보면 무료보기 3회 이후 새롭게 게임하려면 광고 영상을 끝까지 봐야 진행되는 점, 4회차 이후 게임 다시 할 때 이 티켓을 한 번 더 지불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어.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에서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김민정, 윤희찬이며 비호감 캐릭터는 학폭 가해자 한유리입니다.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의 전체 평점은 10점 만점에 7.86점, 스토리 8점, 사이다 8.5점, 캐릭터 7점, 필력 8점입니다. 지금까지 머시앤프링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